발표에 앞서서 제가 제 소개를 간단히 하면은요, 저는 메타볼로믹스라는 툴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 한의사 과학자입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메타볼로믹스라는 툴은 이제 우리 몸에 여러 자극이 왔을 때 이 자극이 우리 몸에서 대사 패턴을 바꾸고 이 대사 패턴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를 보는 그런 학문인데요. 이 패턴을 본다는 점에서 이렇게 한의학에서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좀 유사한 점이 있어서 이것을 이용해서 한의학 연구를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경혈을 통해서 우울증을 치료하는데 대사체를 비롯해 다양한 다른 메커니즘들이 변하는 것들을 봤던 연구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울증을 타겟을 한 이유는 아시겠지만 우울증은 정말 한국은 되게 우울증 환자들이 되게 많고 환자 수도 증가하고 진료비도 증가하고 자살률도 되게 높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나라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인데요. 그렇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우울하기 때문에 이들을 치료할 인력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정신건강 분야의 인력들을 살펴보면은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현저히 작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숫자도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의사로서 생각을 해보면 정신건강 분야의 인력을 카운트할 때 한의사를 카운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치료 기법들도 정신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될 텐데 그것을 과학적으로 보여주고 또 임상적으로 또 보여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우울증을 타겟으로 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되었고 이제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제 우울증에 대해서 치료법이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약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거부감을 갖게 되고 실제로 이게 최근에 나온 정보인데 우울증 약을 먹었을 때 이걸 끊었을 때 금단 증상이 심하지는 않더라도 여전히 유의하게 있다라는 보고들이 있어서 좀 비약물적 접근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의학의 경혈 치료를 가지고서는 우울증을 접근을 해볼까 싶어서 연구를 이제 경혈 치료를 중심으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그러면 이제 침자리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걸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우울증은 단순히 기분 장애만 동반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이제 동반 증상들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는 한의학에서 이것을 감기 울결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범위, 신비, 양어 다양한 변증을 얘기해서 경락장부 이론의 이제 입각간 침 치료면 조금 더 이렇게 한의학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사암침을 김반으로 해서 이제 우울증을 치료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침 치료를 얘기를 하면 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신경 자극이 기본이기 때문에 신경 자극을 기반으로 해서 브레인에서 일어나는 역할들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이 기본인데 저희는 우울증을 다루고 있고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뇌에서만의 반응이 아니라 이 뇌에서 나오는 다양한 호르몬들이 엔도크라인 시스템과 이뮤 시스템의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단순히 뇌만을 보면은 안 되고 다른 장기들의 서로 네트워크도 봐야겠다 생각을 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였고 이러한 가운데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장내 미생물이 브레인의 역할에 영향을 지대하게 미친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장내 미생물을 비롯해 제가 하고 있는 메타볼로믹스 연구를 통해서 한의학의 우울증 치료가 어떻게 이것들을 조절하는지를 보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보통 우울증에서 HPA-X가 액티비티가 돼서 코티솔이 나오고 이 코티솔은 시스테믹 인플라메이션을 유발시켜서 장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이 코티솔 자체가 들어가면 건 마이크로바이오타의 컴포지션이 바뀌면서 건 마이크로바이오타가 생산해내는 이제 메타볼라이트가 변하고 이것이 다시 되먹임해서 또 디프레션을 유발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는 메타볼로믹스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메타볼라이트에 포커스를 해서 쇼체인 페릭 엑시드, 바일 엑시드, 트리토판 메타볼리즘 같은 것에 포커스를 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우울증에 대해서 경락장부 이론 치료를 했을 때 이렇게 뉴로, 엔도크라인, 이뮤 시스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는 연구를 했고 이 연구는 이제 대전대학교 박지원 교수님과 함께 오랫동안 연구를 하였습니다.
네, 저희가 같이 했던 이제 프로젝트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첫 번째로 했었던 프로젝트가 이제 간기울결이라는 한의학적 주제를 과학적으로 규명해봐라라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간기울결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한의학에서 크로닉 스트레스를 일컫는 그런 용어인데 왜 하필 여기에 간을 붙였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뭔가 간의 대사가 바뀌는 게 있는가, 그리고 이걸 한의학적 치료를 했을 때 그 대사들이 개선이 되는가라는 것을 보는 것으로 이제 연구를 디자인을 해서 진행을 했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스트레스라는 상황을 좋게 하는 것은 되게 다양한 혈자리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 합국과 태충의 사관혈을 놓으면 이제 기혈이 소통이 된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관이 될 수도 있고 간접격이 될 수도 있고 간승격이 될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우리 주제에 섰을 수 있는 혈자리가 있는데 이게 무엇이 어떤 게 가장 좋을지를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저희가 만들었던 모델은 만성 구금 스트레스를 통해서 이제 우울증을 유발시켰고 거기서 이제 스크리닝을 이제 대전대 박지훈 교수님이 해주셨는데 사관혈보다는 간접격을 놨을 때 조금 더 효과가 있었고 또 간승격이랑 간접격을 비교했더니 이 모델의 우울증에서는 간접격이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간접격이 가장 효과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간접격을 넣었을 때 간의 대사가 변하는지를 보는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접격과 이제 그때는 이제 비경혈도 넣고 양성대종도 넣어서 다시 이제 풀로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연구 결과 이제 콜티코스테론 경우 이제 그 혈자리를 제대로 넣었을 때 간접격을 넣었을 때 콜티코스테론이 감소되고 그 비경혈은 그보다는 좀 효과가 덜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이 효과를 양성대증후군과 이제 비교를 해서 보면은 양성대증후군과 비교했을 때도 약간 양성대증후군과 고농도의 양성대증후군과 그 간접격의 효과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오픈필드 테스트나 마블버링 테스트 그 다음에 FST 테스트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뭔가 그 구금 스트레스를 줬을 때 간접격을 놨더니 그 스트레스 증상이 완화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그 상태가 정말 간의 대사랑 연관이 있는지 그건 사실 또 다른 문제이기도 하고 이제 저는 메타볼로믹스를 하긴 했지만 메타볼로믹스 침을 놨다고 간의 대사가 변해? 대사체가 변해? 이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은 없었지만 연구를 했는데 되게 특이하게도 특이한 것보다 제가 예상했을 때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침을 놨을 때 확실히 다른 메타볼릭 패턴이 간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그러면 그게 어떤 것인지 살펴보았더니 이제 이러한 메타볼라이트들이 되게 타겟이 돼서 변화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변한 것은 간의 이렇게 리피드 대사가 변했고 그 다음에 우울 증상이 변해서 그러니까 오베시티라고 썼지만 이제 리피드 대사와 디프레션을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마커가 뭘까라는 이제 것을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아디포카인들이 이 디프레션과 오베시티를 함께 얘기하는 그런 매개체 중에 하나니까 렙틴, 아디포넥틴, 그렐린, 레스틴 뭐 이런 그 아디포카인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분석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렙틴이 계속해서 그 구금 스트레스에서 증가됐다가 경혈 치료를 했을 때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렙틴의 변화가 그럼 간에 있는 리피드를 변화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되게 고민을 하고 연구가 이제 지체된 상태로 있었는데 우리가 본 그 결과에서는 렙틴의 변화와 TG의 변화가 이제 굉장히 연관성을 가지면서 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그 TG 중에서도 언세츄레이션 된 정도가 4개 이상의 퓨파들이 굉장히 변하고 있다. 이 렙틴의 변화와 코렐레이션을 가지면서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 퓨파가 많아질수록 이 렙틴의 변화와 이제 코렐레이션이 같다라는 것은 얘기가 이제 보고들이 되게 많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렙틴이
퓨파랑은 연결이 되는 것은 알 수가 있었는데 이 렙틴이 리버에 있는 TG와 연결이 되는 부분은 그 보고가 없어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고 되게 한참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의 연속에서 나온 그 네이처 셀에서 나온 내용이었는데 렙틴을 인젝션을 하게 되면 브레인에 가서 렙틴이 작용을 해서 베이거스 너브를 타고 리버에서 TG 익스크리션을 시킨다라는 셀 보고가 있었고 더불어서 또 나온 것이 렙틴이 브레인에 가서 그 영향을 미치게 되면은 베이거스 너브를 타고 가서 TG 익스포트 플러스 드노버 리포제네시스가 안 된다라는 보고가 되어 있고 이 네이처 보고에서는 저희랑 똑같이 리피도믹스를 분석을 했고 리피도믹스 중에서도 특히나 TG에서 그 랭스가 4 이하인 애들이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과랑 맞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더불어서 저희는 이제 여기서 계속 리포제네시스와 관련된다는 것들이 얘기가 나와서 TG 리포제네시스와 관련되어 있는 진들이 변하는 것을 다시금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실제로 그럼 그 렙틴 레지스턴스가 일어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브레인에서 이제 확인을 해본 결과 그 렙틴 레지스턴스가 혈액에서는 그 렙틴이 CRS에서 더 높은 반면에 렙틴 리셉터 발현량은 CRS에서 더 작아지고 APA선 증가하고 있어서 렙틴 레지스턴스가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얘랑 이제 반대 작용을 하는 MPI 같은 경우는 반대로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침치 구속 스트레스로 인해서 렙틴 레지스턴스가 일어나고 이 렙틴 레지스턴스가 그 침치를 통해서 개선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이런 아디폰카인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대금형으로 그 시스템 인플라메이션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시스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그게 또 다시 또 대모김으로 디프레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스플린이나 플라즈마나 여러 장기들에서 봤더니 이것 또한 개선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크로닉 스트레스에서 그 렙틴 레지스턴스가 발생이 될 때 이때 침을 놓게 되면은 렙틴 레지스턴스가 개선이 되고 시스테마틱 인플라메이션이 조금 더 완화가 되는 것 플러스 리버의 대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침으로도 간의 대사도 바뀔 수 있구나라는 좀 재미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그 다음으로 스터디를 한 건 이제 조금 자신감을 얻었죠. 침으로도 뭔가 대사를 바꿀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얻고 나서 그 다음에는 저희가 노인 우울증에 포커스를 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인도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우울한데요. 8.2%가 우울증 약을 처방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울증 약을 먹고 있는 사람이 8.2%면 안 먹고 있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우울증을 가지고 있을 거고 이들이 이제 아마 다 숨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우울증 초고령 사회로 되니까 노년 우울증을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노년 우울증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노인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징이 그 신체 증반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우울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아프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픈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해서 동물 모델을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올드마우스에다가 레슬핀이라는 약을 써서 디프레션과 페인을 동반하는 일단 동물 모델을 만들고, 그럼 여기에 어떤 그 침치료를 쓰지라고 고민을 했을 때 침치료에서 이렇게 노인이니까 한의학에서 말하는 신음과 신량이 좀 다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혈자리는 신정격으로 픽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정격만 보는 이제 실험을 원래 하려고 했는데 이제 임상가들과 얘기를 할 때 사실 우리가 한의학 그 병원에서 쓸 때는 사실 침만 쓰지 않잖아요. 침, 뜸 쓰고 또 약도 쓰기 때문에 그 복합을 다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게 연구를 안 하시는 분들의 특징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런 니즈를 맞춰서 저희가 이제 신정격에 플러스 뜸 자극을 주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연구를 이제 하나씩 해 나가고 이제 여기에 애들로 이제 약을 써서 해보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이것도 복잡하지만 신정격과 뜸 자극을 해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단 뜸 자극에서 될 수 있는 그 위치가 신수, 명문, 관원, 기회가 있었고 이 캔디데이트 중에서 저희가 효과를 비교해 봤는데 신수보다는 명문, 관원, 기회 이 세 개의 혈자리가 거의 비슷비슷한 정도로 신정격
보다 신전격 플러스 이뜸 자극을 했을 때 효과가 더 좋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명문이 동물 실험하기에 용이함이 있었고, 더불어서 그 마블 버링 테스트에서 좀 명문에서 조금 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신전격과 명문을 픽스해서 이때 이렇게 치료를 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침뜸을 넣었을 때 과연 이렇게 배가가 됐을 때 효과가 더 배가가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기전으로 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델은 이렇게, 그룹은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침그룹, 뜸그룹, 침뜸을 함께 넣은 그룹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비교하는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울증과 관련되어 있는 호르몬인 콜티코스테론은 되게 드라마틱하게 그 레슬필 목인 그룹에서 확 올라가 있고, 침뜸 넣은 그룹 순서대로 이렇게 좀 확실히 유의하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우울과 관련된 행동에서 F-리스트나 그 다음에 마블버링 테스트 결과에서 침뜸 그룹에서 이제 좀 유의한데, 보면은 아시겠지만 침뜸을 넣었을 때 좀 더 효과가 있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침보다는 뜸이 조금 더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페인에 있어서도 이제 이 자극이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이제 이것이 그러면 왜 변했는지를 이제 하나씩 살펴보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메타볼로믹스를 하니까 메타볼로믹스를 먼저 분석을 진행을 했는데, 이렇게 메타볼릭 패턴을 봤을 때는 막 그렇게 예쁘게 갈리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타볼릭 패턴에서 유의한 것들을 찾아보니까, 그 주로 페니랄라닌 타이로시네드, 트리토판 바이오신세시스, 트리토판 메타볼리즘이라고 얘기를 해서, 트리토판과 관련되어 있는 메타볼리즘이 분명히 이 모델에서 뭔가 변화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트리토판 메타볼리즘은 되게 변한 건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일이거든요. 네, 트리토판은 되게 중요한 그 디프레션과 관련되어 있는 메타볼라이트인데, 트리토판이 디그레이션 돼서 활용이 돼서 세로토닌을 신세시스 할 수도 있고요. 트립토판이 변화해서 키뇰레닌 패스웨이로 가면은 염증을 유발시키고, 이게 이 패스웨이가 아니라 인돌 패스웨이로 가면, I3P 패스웨이로 가면은 뉴로 프로텍티브한 이펙트가 있는 거라서, 이 트립토판의 그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울증이 좋아질 수도 있고 안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트립토판이 변한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다 메타볼라이트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사실 트립토판 자체는 침뜸 그룹에서 보면은 나머지 그룹 비해 좀 낮은 그 레벨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는 세로토닌이 변할 줄 알았어요. 세로토닌이 우울증에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근데 세로토닌은 전혀 오히려 더 떨어진 듯한 느낌이 들어서 세로토닌이 메인이 아닌가 보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럼 나머지 것들에서 이제 희망을 찾아야 되니까, 희망을 찾는 과정을 보니까 키뇰렐린과 퀴놀릭 애시드 이쪽으로 가서 뉴로톡식한 이펙트를 나타내는 메타볼라이트는 전혀 특별한 변화가 없었고, 키뇰레닉 애시드 같은 경우에는 뉴로 프로텍티브한 이펙트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되게 유의하게 이렇게 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이쪽으로 가는 거를 우리 침과 뜸과 침뜸을 자극을 했을 때 영향에 미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면역 반응을 자극을 해가지고 그 뉴로 프로텍티브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면역 지표들의 변화를 살펴봤더니, 인터럭틱 6나 TNF-알파 같은 지표는 변하지 않았는데 CRP나 CCR5가 이제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메타볼라이트의 변화가 이제 이뮨과 이렇게 연결된다,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있었는데, 그럼 그게 어느 부위에서 일어나는지를 알고 싶어서 브레인에서의 이제 변화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느 부위가 좀 더 포커스를 해서 보기 위해서 침뜸의 그 뇌에서의 반응을 살펴봤는데, 일단 신경 활성도를 보는 시포스 발현을 봤을 때는 침뜸 그룹으로 이쪽으로 갈수록 자극량이 되게 많아지잖아요. 침과 뜸이 함께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 시포스 발현 부위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HPA-X에서 나오는 코르티코스테론 릴리즈 를 조절하는 CRF 바인딩 BP라는 프로테인이 있는데, 이 프로테인의 발현 부위를 살펴봤을 때
때는 침작을 했을 때 HP 액시스의 주요한 부위인 하이포살라무스의 PVN의 그 반응보다 다른 부위에서의 반응이 이제 있었는데 이제 뜸을 작용을 하니까 실제로 메인 이펙트를 나타내는 부위인 하이포살라무스의 PVN에서 반응이 나타나고 뜸에서 침뜸을 같이 하니까 그 반응이 좀 더 강렬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침뜸으로 갈수록 이게 같이 복합 치료를 했을 때 확실히 더 강한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그 내용을 종합하면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침뜸 각자 따로 했을 때는 뭔가 다른 경로로 브레인에서는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침뜸을 함께 놓으니까 우울증의 더 메인 부위라고 할 수 있는 부위에서 그 신경 활성과 그 다음에 CRF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이를 타겟으로 해서 그 아이바1을 이제 봤는데 레설핀 그룹에서 아이바1이 굉장히 증가한 반면에 그 다음에 그 뜸으로 갈수록 침뜸에서 이게 굉장히 낮아지는 것을 확인을 해서 이렇게 이제 주요한 부위에서 그 면역 반응도 달라지는구나, 인플라메이션 상태도 달라지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여기서 딱 끝내면 좋은데 저희가 그 다음에 사실 관심 있는 게 건 마이크로바이옴이니까 그럼 이 역할에 있어서 마이크로바이옴은 솔직히 역할을 했느냐? 안 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모두들 다 요새 겉이 완전히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 마이크로바이옴은 그럼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연구를 했는데 사실 뭐 이렇게 패턴이나 다이버시티 부분에 있어서는 변한 게 그닥 없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트리토판 패스웨이가 변했고 얘는 이제 그 장내 미생물이 롤을 하는 걸로 굉장히 유명한 그거기 때문에 트리토판 패스웨이를 살펴봤습니다. 트리토판 패스웨이를 살펴보면 키뉴레 패스웨이 관련있는 TDO 같은 경우에는 레설피 그룹 대비 이쪽에서 이제 낮아지는 것을 장내 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올솔로지 분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분명 그 효과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염증을 막아주는 데 있어서 장내 미생물이 작용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트리토판 야채 서브스트랙트 자체가 작기 때문에 좀 낮아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좀 약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에 반면에 이제 I3P 패스웨이는 저희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게도 가더라고요. 오히려 반대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이 장내 미생물이 트리토판 패스웨이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메인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그래도 얘가 뭔가를 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콜티코스테론, CRP, CCL5 같은 이제 우리가 메인으로 봤던 이 마커들과 장내 미생물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코릴레이션 분석을 했는데 대부분의 장내 미생물들이 콜티코스테론의 변화랑 상관관계를 굉장히 강하게 가지면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콜티코스테론의 변화가 아마 장내 미생물 변화 자체를 유발시키는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 장내 미생물 중에서 그 스테로이드 호르몬 콜티코스테론의 분비와 관련되어 있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 두 가지의 올솔로지를 발견할 수가 있었고 이 두 가지의 올솔로지는 프로게스테론을 콜티코스테론으로 바꾸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고 그 중에서 HSD 11 베타 1이 이제 유의하게 침뜸에서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HSD 11 베타 1 같은 경우에는 인액티브 콜티코스테론을 액티브 상태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지금 침뜸을 놓은 그 그룹에서는 이 콜티솔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액티브 폼으로 가는 것은 이제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그러면 호스트에서는 변하는 게 있냐라고 봤을 때 호스트에서는 사실 HS11 베타 1이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뇌에서 뭔가 큐가 있어서 그 콜티코스테론이 변해서 뭔가 생성이 됐다고 하더라도 얘가 액티브 폼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장내 미생물이 뭔가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침뜸으로 그런 부분은 조절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이제 그게 어떤 것인지 살펴보니 이 스트로박터 포튜칼레시스 얘가 이제 그런 CDS를 가지고 있는 거여서 얘를 비롯한 이제 다른 여러 무리들이 모여서 그런 역할을
역할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금 검증하기 위해서 FMT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ABX로 어쨌든 장내미생물을 디프리션 시킨 다음에 그 레설피 그룹에서 얻은 그 분변을 FMT한 그룹, 그 다음에 침뜸을 넣어서 그 FMT한 그룹을 해서 이게 트리트를 쭉 한 다음에 이 인액티브 폼에 해당하는 디옥시코티코스테론을 인젝한 다음에 코티코스테론의 양을 살펴봤더니 레설핀 그룹은 굉장히 증가한 반면에 침뜸을 같이 있는 그룹의 그 분변을 FMT한 경우에는 별 차이가 없는 유의하게 떨어지는 거 봐서 이들의 변화했던 그 장내 미생물들이 그 뭔가 그러니까 침뜸에 의해서 변화했던 장내 미생물들이 이 액티브 폼으로 바꿔주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연구를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침을 놨을 때 즉각적으로 뇌에서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아까 보면 침뜸 그룹의 브레인의 그 반응은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반면에 그 메타볼라이트나 그 장내 미생물은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변하지는 않지만 이들의 변화를 통해서 이 뇌에서 반응해서 뭔가 나오는 것들에 의해서 겉이나 메타볼라이트가 변화하고 이것이 다시금 이제 되먹임을 통해서 그 침을 통해서 우리가 내상병을 좋게 한다고 얘기할 때 단순히 통증만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상병을 낫게 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중에 우울증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반응을 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연구는 저희 연구팀에서 했고요. 대전대 박지영 교수님이 주로 동물 실험을 많이 해주셨고 뒤에 노인 모델 같은 경우에는 대전대 엄근양 선생님이 많이 해주셨고 장내미생물이랑 대사체 분석은 저희 방에 있는 강건희 학생이 연구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